지금 내용 자체는 이제 거의 스타비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너들과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요. 그리고 역할 분담 좀 하려고요. 오늘 어머님들이 하실 역할들, 저희가 해야 될 역할들, 또 이제 학생들이 감당해야 될 몫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는 시간을 저희가 한 40분 정도 얻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한 이 팟빵 또 일반반 학생들의 스피치 콘테스트 내용들 다채롭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응원해 주시는 또 경 오신 어머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좀 빠르게 각색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저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지나친 경쟁을 보고 학생의 상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진 대정책 병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박건희 기자님. 현재 고등학교 내신평가 방식인 속차 구등급제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도 더 잘한 친구가 있으면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등급이 9명이나 한 장이나 터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되게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점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교육과기술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성적표에서 속차 등급이 사라지고 대신 성취도가 표시됩니다. 성취도는 교과 이해와 지식 습득 수준에 따라 A, B, C, D, E, F의 6단계로 기재합니다. 중학교 성적표의 수음이한과 표기도 6단계 성취도로 바뀝니다. 중학교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성취평가제가 시행됩니다. 중학교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성취평가제가 시행됩니다. 절대평가 도입 이후 내신 부풀리기가 성행하면 대입 전형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서류가 더 강화된다거나 대학별 고사들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입학사정관 같은 경우는 서류가 더 강화된다거나 대학별 고사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고요. 교과부는 성적 분포를 공개하고 각 학교의 성적 관리 실태를 감시해 내신 부풀리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불리했던 특목고와 자율고의 인기가 높아져 일반 고교와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보입니다. 네. 아마 보신 내용들이실 수도 있고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오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만약에 학부모님들 자녀분이 여기 이제 속해 있어요. 먼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알고 계시는 것은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상대평가로 사실은 내신 등급 매겨져 있잖아요. 중고, 중졸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입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나요? 지금 보시는 나가수처럼 순위가 매겨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해요. 만약에 친구가 우리 아이한테 모르는 거 막 질문하고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주라고 하시나요? 모르는 척 하라고 하시나요? 학부모님은 모르는 척 하라고 하시고 부모는 아는 척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웃지 못할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고 학점 차이로 갑자기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는 바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로 2014년도부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영어 능력평가도 역시 거기에 같이 진행이 되고 아까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A, B, C, D, E, F 해서 5개 항목으로 기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90점 넘으면 다 A 학점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옆에 친구가 경쟁 학생인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가르쳐줘도 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왜 자꾸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OECD 국가들 중에 그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 중에 이렇게 상대평가를 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핀란드나 이렇게 교육에 앞서 있는 이런 선진 국가들은 다 절대평가를 진행을 하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가? 물론 이제 또 대선도 있고 또 내년이 또 되면은 좀 자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특목고라든가 대입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대평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점수기재가 되냐면요. 예를 들면 4% 있는 애들은 1등급 그리고 11% 이상 되면 이제 2등급 이상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거 막 물어보면은 얘 때문에 안 가르쳐주기도 조금 꺼림칙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서 나중에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취업해서 기업체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이러시나요? 옆에 팀원이 자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자네는 무시하게 그리고 밟고 올라가게 그래서 나한테 어필하면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팀별로 팀워크를 중요시 생각한다. 너무 독불장군하지 말아라. 정말 진정한 리더십은 발휘시켜주는 낮아지는 리더십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지금의 제도와 나중에 기업 경쟁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좀 안 맞는 구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계속 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절대평가가. 하기줘야 아마 이런 안내문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받아보셨으면은 아이가 중간에 전달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 종종 있으니까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뀐다라는 내용이에요. 금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행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돼서 그 점수 기제가 어땠냐면요. 지금까지는 작년도 저희 간담회 때는 뭐 절대평가 전혀 얘기도 없었으니까 계속 이런 말씀 드렸어요. 4% 안에 들면 1등급, 7% 안에 들면 이제 2등급 이렇게 해서 점수 기제가 됐고요. 그런데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 90% 이상이면 다 A 학점의 등급의 성적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점수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전에 중학교 성적표를 보시면은 286명이라는 전체 우리 아이들 중에 전체 정원 중에 학생이 20등을 했다 영어에서. 그러면 수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4% 안에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한테 어떻게 되나요? 성취도가 지금 수강자 전체 286명 중에 A 학점인데 평균 점수는 78이고 우리 아이는 95점 받았으면 그냥 얘도 그냥 무조건 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지표로 저렇게 보시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고등학생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좀 양심이 꺼림칙하지 않게 옆에 학생 도와줘도 돼? 엄마? 그러면은 그럼 도와줘야니까 같이 들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이구나. 그렇기만 할까요? 그렇다고 무슨 좋은 고등학교 정원이 막 늘어난 거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교 정원이 확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1등급이 4%였는데 이제는 1등급이 4%가 아니라 때로는 10%가 되는 학교도 있다는 건데 문제는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정원이 늘어나는 얘기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몸무게 50kg 미만인 여자들 다 나와. 나왔어요. 어머님도 나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장치를 더 걸겠죠. 키가 165 이상이면서 50kg 미만인 여자들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그 정원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네. 일단은 과연 내신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봤을 때 저 학교 내신 점수를 내가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가 못하겠잖아요.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은 점점 확대가 됩니다. 내신에서도. 또한 학교에서 다 각각 학교마다 어렵게 출제하시는 선생님, 쉽게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막 믿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학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무조건 어렵게 내거나 무조건 쉽게 내면은 변별력의 문제도 생기고 표준 편차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렵게 될 거고요.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를 다 생각하면서 출제를 내셔야 돼요, 학교에서. 그리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그 특목고가 다시 부활될 거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현재 외고의 입시 전형이 어떤가요? 중학교 때 영어 점수에 내신만 넣고 아이들을 뽑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죠? 그쵸. 시험을 봤어요. 듣기 평가를 주로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해의 애들이 올해 대학교 1학년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정말 잘했어요. 사실 외고에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잘하는 애들도 이렇게 한번 쫙 걸러져서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외고 들어간 애들 작년도 재작년도 마찬가지인데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선생님이 맨날 뭐라고 하시대요. 얘네 선배들하고 너희들 똑같지가 않다.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왜냐면 시험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신을 못 믿겠고 그렇다면 뭐가 더 부활이 될 거냐. 고등학교가 서열화되기가 쉬울 것이다. 저 학교의 내신을 믿을 만해. 저 학교 내신은 못 믿겠어.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서열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에 갔을 때의 내신은 사실상 별별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절대평가라는 면에서의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올해만 이럽니다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이럴 겁니다라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미 지금 대입에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은요, 첫 번째 내신, 두 번째는 수능, 세 번째는 논술입니다. 탭스나 입학사정관제도 물론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그 전형으로 가는 애들은 거의 극소수예요. 준비가 안 돼 있고 대학에서도 입학사정관님들이 배치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것이 성공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솔직히 대선 지나보고 내년 통합을 해봐야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신은 어떤가요? 절대평가로 바뀌는 게 픽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변별력이 별로 없고 그리고 수능은 지금 어떻죠? 불수능 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EBS의 연계율을 7~80%로 늘렸어요. EBS를 봐야 돼요. 고3인데 EBS를 안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3이면 재수생이면 누구나 모든 과목에 EBS를 봐야 돼요. 학교에서도 EBS로 다 깔았어요. 학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들 EBS에 목을 말라 하고 난이도는 점점 내려가고 심지어 1등급을 10% 만들겠다라고 이주호 장관이 이렇게 딱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수능이 전년도 같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 내신도 못 믿겠고 수능도 점점 물수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요. 우수한 대학교의 관계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사실 중위권 이하의 학교들이 이런 고민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뜨거운 게 논술이에요. 이제 내신도 좋다, 수능도 안정권에 있다라고 했을 때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논술이라는 것입니다. 논술은 일단 강화가 될 게 당연하고요. 논술을 지금 전혀 관심이 혹시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에 밀려서 좀 못하셨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아이가 저희 고등부 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5, 6등급인데 무슨 논술을 하냐. 됐고 5, 6등급이면 논술하지 말고 끝까지 안 하는 거지 무슨 논술을 하냐 지금. 그런데 만약에 두 과목 중에 뭐가 하나 3등급이나 2등급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고2 때부터 2학기 때부터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논술을 하고 누구나 다 입사제를 준비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기본이 된 상태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초중 때는 지금 당연히 하셔야 돼요. 지금 흐름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들을 같이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될 거라는 거죠. 또 본고사가 실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요. 학교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교의 모든 자율권이 있잖아요.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뽑는 모든 권한은 대학한테 다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 무슨 헌법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런데 누가요? 당연히 좋은 대학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학교 내신 1학기 때 이제 진행해 보셨고 앉아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지금 1, 2학년 학생들 어머님들이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좀 우수한 반에 속해 있는 어머님들이세요. 저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분별을 했어요. 어머님들 오실 때 선택을 할 때에도. 중학교 내신은 어떤가요? 암기 위주죠, 아무래도 지금. 그리고 이제 순발력 있게, 왜냐면은 그 집중적인 학습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맨날 내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내신의 흐름도 조금 많이 바뀌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 지식이 있고 개념 파악하고 응용력이 있어야지만 되고, 그런 애들, 우수한 애들이 특목고나 자사고나 일반고에 가서 우수한 반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실 것 같죠? 근데 제가 많이 느껴요, 현장에서. 예를 들면, 그 내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신 시험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내신 기간에 숭실고 1학년, 예일여고 2학년을 맡았으면은 시험 끝난 다음에 그 시험지가 딱 걷어지는 순간에 어느 날을 딱 잡아갖고 저희가 정해져 있는 이제 폼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 어떤 선생님이 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선생님이
특이한 문제가 나왔다. 다 같이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참 고등학교 내신은요 보면은 암기하고 정말 관계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직하게 뭐 충암이나 명지나 예일 정도는 그냥 풀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내신하고 크게 관계가 없고, 근데 이제 예일 같은 경우는 교과서 외 지문이 막 나와요. 어디서 나겠다라는 얘기도 전혀 없이 그냥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숭실하고 이대로예요. 정말 내신을 엄청나게 어렵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 지식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다다다다다 외웠다고 해결이 안 되고, 그거 갖고 죽어도 이제 65점 이상 넘기가 어려운 그런 시험지가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갈수록 기본 지식과 개념 파악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만약에 없다면 절대로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절대평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자유로우실 수 없어요. 지금 중1 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치고 나니까 어떤 마음 드셨나요? 진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잊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매우 잘하면서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신이 지금 좀 80도 안 되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놀래버리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시기도 할 텐데, 그리고 나름대로 좀 괜찮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저기 백룡부 아줌마 딸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걔는 또 더 잘하고 되게 꼼꼼하고, 얘는 막 메스 안 써서 틀리겠는데 걔는 다 써먹고 막 이런 경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날은 잠이 안 오죠. 그럴 텐데.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첫째 자녀들 있으신 어머니들은 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뭐 은민체가까지 엄청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고3 때까지 참 잘해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그래서 못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두루두루 잘하지 못하고 애가 어떤 건 힘들어하고 어떤 건 잘하고 이렇다면은 정말로 고입이 아니라 대입까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중학교 때 은민체가나 뭐 좀 서술을 못한다 할지라도 국영수, 세과목, 특히나 영수 성분은 깊게 들어가서 응용력도 있게 하고 개념력도 있게 해서 두 과목만 예를 들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 2등급만 만들어준다 그러면 사실 거의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쭉 가는 게 참 좋고요. 그러려면 절대평가의 의미를 좀 더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심중학교에서, 우리 영서중학교에서, 우리 예일에서 얘가 몇 등을 했고 옆집 애들보다 못했고 잘했고가 아니라, 얘 지금 영어 2과 다니는데 여기서 VJ 5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사실 청담에서 빤지 무슨 뭐 브릭지인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진짜 전국 단위 어떤 평가에서 얘가 몇 급 정도야, 이걸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수학이랑 영어는 이런 포인트로 좀 잡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얘가 사춘기도 오고, 그러다 얘가 한번 맛도 가고 찌질해지기도 하고 이러더라도 얘가 그래도 영수는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 옆집 아줌마가 좀 잘난 척 하더라도 걔는 그 집 애고 우리 애는 얘인데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간단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배가 결국 가거든요. 이런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으로 보시면요, 지금 입시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능 입시는 국영수, 탐구 두 과목을 봅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탐구를 4과목 중에 뭐 3개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었고 했는데 이제 딱 2개로 픽스가 됐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얘가 이과인데 고등학교 입시에서 사회나 윤리나 경제나 정치가 들어가나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전혀. 내신도 안 들어가고 수능도 안 들어갑니다. 반대로 문과라고 한다면 과학이나 생물이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가죠. 어머니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이 중에서 처음 들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이걸 몰라요. 학생들이 몰라서 내신 기간 때 보면은 문학을 막 미친 듯이 막 암기하고 앉아있고 체육을 막 달달달 외워줘요. 자기 기가 공부해야 된다고 오늘 영어 내신. 내 기가랑 같이 보니까 저 좀 일찍 보내서 뭐라고? 이런 진짜 동생들이 있어서 제가 시간 얘기 못하고 너 진짜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신도 중요하잖아요. 아직 중학교 발상에서 못 벗어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사실. 근데 걔네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준 거 없잖아요. 아무도 자세하게 설명해준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런 거를 좀 기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이 기준은요, 그 중학교나 그 고등학교 기준이 아니라 전국구에 있는 그 시험,
수능이라는 어떤 전국의 기준을 갖고 있는 시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쉽게 보면은 내가 뭐 5과목을 보고 있는데 5개의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3등급이다. 그러면 만족을 되는 학교가 있어요. 합격이 아니라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냐? 인하대와 강원대입니다. 최저 등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갈 때 수시에서 뭘로 가죠? 내신이 들어가고요. 내신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실제 반영 비율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대로 30% 들어가는데 30%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논술이 들어가죠. 논술이 다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요. 웬만한 학교들이. 그리고 이제 이 2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착 한번 이렇게 채를 걸었는데 그걸 수능의 최저 등급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최저 등급제를 강원대 인하대는 우리 학교는 3등급짜리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게 최저 등급이죠. 그러니까 얘가 논술을 엄청 잘하고 내신이 좋았다 할지라도 최저 등급이 만족이 안 되면 걔는 아웃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 개 영역이 2등급이면 우리 학교는 돼. 숭실대, 동국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격이 아니라 내걸고 있는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대, 국립대는 2개가 2등급이면 돼. 나머지 네가 9등급이라서 우리 신경 안 쓸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국영수 합이 3이나 4라는 얘기는 뭘까요? 111, 112 이거예요. 진짜 잘하는 엄청 잘하는 애들인 거죠, 진짜. 얘네들이 이제 스카이나 서성하니,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 정도까지는 이제 우선 선발이라고 해서 국영수가 다 111 찍어주면은 거의 뭐 되죠. 자, 이게 바로 어떤 건가? 조만간 사실은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다는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초등학교 들어오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중학교 교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목소리도 애들 번하고 웃기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금방 고등학생 돼서 대입 치른다고 할 텐데 앞으로 5년 뒤에 아이들이 겪게 될 기준입니다. 저는. 지금 옆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